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쇼츠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인 주간 뉴스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일주일 동안 김치샐러드 본 채널에서 매일매일 전해드렸던 종합 뉴스들 중에 중요한 기사와 하이라이트 뉴스를 선정해서 요일별로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임영님 소식을 다시 한 번씩 정리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어제 MBN 프로그램 가보자고에서는 임영님의 발யம்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작곡가인 김종환님이 임영님을 극찬하면서 깨끗하고 모나지 않는 보컬이라며 최고의 찬사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30일에 방송된 MBN 가보자고 8화에서는 존재의 이후, 사랑을 위하여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 김종환님이 출연해서 작업실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날은 안정환, 홍현희님과 함께 깜짝 게스트로 정동원 군이 함께 발라드 황제 김종환님의 집을 구경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방송에서 김종환님은 임영님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먼저 가수 노사연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եմ을 만들어준 것은 부탁한 지 10년 뒤였다고 전했죠. 그 이후로는 노래를 만들어 보고 나니까 노사연 씨가 너무나 젊어서 가사랑 매치가 안 될 것 같았다며, 그래서 지금쯤엔 안 되겠다며 10년을 묵혀놨다며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정환님은 김종환님에게 발եմ은 임영님이 불러서 다시 화제가 됐지 않았냐며 말하자 홍현희님은 타고났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때 김종환님은 임영님이 노래를 잘했다면서 깨끗하고 잘 다듬어졌는데 모나지 않은 보컬이라 그 노래랑 잘 맞았던 것 같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불러서 잘 돼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임영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당 방송을 보면서 임영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바로 30살도 되지 않았을 때 이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점이죠. 정말 우리 별빛님들 중에 중장년이 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듯 바람이라는 노래에 담겨진 그 깊은 정서와 가사에 담긴 의미는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만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김종환님의 말을 큰 공감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10년을 묵혔다는 이야기가 가슴에 잘 와닿았죠. 실제로 발엠은 1997년에 발표가 되었던 노래인데요. 노사연님이 1957년생이니까 40살이 되던 해에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방송에서 10년을 묵혔다는 말에 의하면 결국 1987년에 처음으로 노사연님이 곡을 부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노사연님의 나이가 30살이었을 때입니다. 아마도 김종환님은 30살의 노사연님의 나이는 바람이라는 노래에 담긴 정서와 의미를 잘 표현하기에 너무나 젊어서 가사랑 매칭이 잘 안 될 것 같다며, 그래서 지금 주면 안 되겠다면서 10년을 묵혀놓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임영님이 미스터트롯에서 바람을 불렀을 당시는 29살로 채 30도 되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른들의 감성을 잘 표현하며 수많은 팬들을 눈물 짓게 했는지 정말 미스테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도 젊은 나이에 임영님이 바람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가슴으로 노래를 불렀기에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임영님 노래를 들은 심사위원 노사연님은 자신의 노래를 감동으로 승화시킨 임영님 무대에 기립박수로 찬사를 보냈는데, 아마도 바람에 전해진 나이와 관련된 비하인드를 생각하며 임영님에 대해서 더욱더 깜짝 놀라서 감동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 곡은 팬들에게 3분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임영님에게 빠져들게 했던 최고의 명곡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임영님은 감정 컨트롤을 하면서 슬픔을 참아내고 담담히 노래를 불러주어서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곡이죠. 특히 임영님의 돌부처처럼 평온한 감정 컨트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처음부터 어머니를 생각하며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노래를 불렀지만 그 어떤 부분에서도 음정이 떨리거나 호흡이 부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감정이 벅차오를 때에는 호흡이 가빠오면서 말하기조차 어렵고 목소리가 많이 떨리는데, 수십 년 프로 생활을 한 베테랑 가수들도 감정이 올라올 때에는 노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멈추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임영님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엄청난 감정의 폭발 속에서도 평안한 목소리를 이어갔으며 오히려 더 애절하고 더 감성적인 느낌을 덤덤하게 녹여내며 담백한 목소리로 관객들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렇게 3분의 기적이 만들어졌고 이 곡을 통해서 많은 팬들은 임영님에게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경연의 자리가 떨리는 것은 아마도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중압감을 이겨내고 평정심을 유지한 임영님이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날 임영님의 완벽한 감정 컨트롤을 보면서 슬픔을 참아서 더 슬프다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슬피 우는 모습보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내는 모습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노래를 덤덤하게 다 마치고 난 뒤에야 임영님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느끼며 이후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올 하트를 받으며 임영님 전설의 시작을 알렸던 곡이 바램이었고, 특히나 이 바램을 30살 이전에 불렀다는 점이 놀라운데, 정말 10년을 묵혀야 했던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한 임영님의 재능과 가창력이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이제 정말 10년이 지나서 임영님이 40이 되어서 부르는 바램은 또 어떤 느낌일지 정말 기대되고 궁금한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바램 노래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해외 팬들이 임영님에게 따뜻하고 절절한 마음을 전한 메시지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해외 팬들 반응 소식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사의 과도한 보도로 인해 많은 팬들이 답답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해외 팬들도 임영님에 대한 따뜻하지만 일침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비방에 힘들어하는 임영님에 대해서 스스로를 잘 보호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주요 내용만 간추려보면,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임영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함없다며, 지난 몇 달 동안 악의적인 비방에 많이 힘들었을 임영님에게 위로를 전하며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반박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임영님이 예전에 자신의 음악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꼭 자신을 잘 보호해달라는 부탁도 전했네요. 그러면서 자기 보호는 단지 당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당신의 소중한 명예를 지켜달라고 부탁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어떤 루머보다 당신을 더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굳건히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놓고 앞으로 나아가시라며, 미래와 당신은 지금보다도 더욱 빛날 것이며 우리는 항상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고, 우리의 한국어가 서툴러서 오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해외 팬들의 임영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글이었네요.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임영님의 기부 소식이 전해졌죠. 어마어마한 액수였는데 역시 임영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 해당 기부 소식을 일제히 전했는데요. 먼저 스타뉴스에서는 산불 피해 돕기 4억 원 기부, 누적 기부액 21억 원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임영님의 선한 영향력을 크게 보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임영님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4억 원을 기부했는데, 기부 시점은 지난 3월 28일이라고 하네요. 3월 28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인데, 그 당시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던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보면 일부 언론사들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기사에서는 임영님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팬클럽 영시대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임영님이 3억 원, 그리고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1억 원을 함께 못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 활동과 복구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영님은 산불로 인해 일상을 잃고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의 대표주자로 그 명성에 걸맞는 기부를 한 점이 타의 모범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번 기부를 포함해 임영님과 소속사가 팬클럽 영시대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전달한 누적 성금은 총 21억 원에 달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기부 금액이 아닐 수 없죠. 실제로 과거 임영님은 정말 많은 기부를 해왔는데 무명 시절부터 2020년 미스터트롯 진 이전까지 기부 내용은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별도로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일단 오늘은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던 21억 내용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한 첫 번째 기부는 지난 2021년 6월 16일 임영님의 생일을 맞아 전한 2억 원이 시초였습니다. 당시 기사는 6월 16일 생일을 맞은 임영님이 자신의 팬덤 영시대 이름으로 거액을 기부해서 화제였다며, 이날 임영님과 그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서 기부자 이름을 영시대로 지정한 것이라며, 임영님은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자신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소속사와 함께 기부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해 주었네요. 한편 그 다음 임영님의 사랑의 열매 기부는 2022년 3월 8일 강원도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이었는데요. 당시 기사는 가수 임영님이 최근 대형 산불로 힘든 시기를 겪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1억 원을 기부했다면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임영님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영시대 이름으로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은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등의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 복구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필품 및 생계비 지원에 쓰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해 2022년 6월 16일 임영님 생일에도 한결같이 2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당시 임영님의 생일을 맞아 전국에서 이어진 팬클럽의 기부 행렬과 5월부터 시작된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소속사와 함께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부금은 코로나19 여파와 경제불황 장기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이후 12월 23일에도 연말을 맞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3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가수 임영님이 코로나19와 한파로 예년보다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과 경기 불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팬들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종료된 전국 콘서트 I am 히어로와 올 한 해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시대 이름으로 기부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점은 2022년만 하더라도 임영님은 한 해 동안 모두 6억 원을 기부하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며 명실상부한 기부천사의 명성을 이어갔죠. 한편 그 이듬해인 2023년에도 임영님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부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해 6월 16일 임영님은 생일을 기념해서 2억 원 기부를 진행했고, 7월 17일 수해복구 성금으로 2억 원을 기부하며 놀라움을 주었는데, 당시 기사를 보면 임영님이 팬덤 영시대의 이름으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2억 원의 성금을 기부했는데,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함께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기부했다면서 성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구호 물품 제공, 주거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면서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임영님의 진심 메시지도 전하면서 이때까지의 사랑의 열매 총 누적 성금은 12억을 돌파했다고 보도해 주었네요. 한편 2024년에도 임영님의 기부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2억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임영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팬클럽 영시대 이름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2억 원을 기부했다면서 해당 기부금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됐다고 전했네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2일 임영님은 올 한 해 팬들로부터 받은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총 3억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팬클럽 영시대 이름으로 기부했는데요. 개인적으로 2억 원,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1억을 더해서 이루어졌으며 성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죠. 특히 임영님은 지난해 10월 12일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에서도 참여하며 따뜻한 선행을 실천했는데, 당시 축구대회를 통해 모인 티켓 판매 수익금 12억 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스포츠와 나눔이 하나 되는 특별한 장이 되었다면서
임영님은 축구대회에서도 팬클럽 영시대와 함께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며 대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는데요. 이때 전했던 하나은행 12억과는 별도로 지난해 말까지 임영님은 사랑의 열매에 기부한 금액이 총 17억 원이 되었으며 오늘 2025년 산불 피해 기부금까지 합하면 21억 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열매 기부액만 전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임영님은 무명 시절부터 크고 작은 기부를 수많은 단체에 진행했었는데 그 액수까지 합하면 수십억 원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 어떤 아티스트가 사랑의 열매에만 21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임영님의 선한 영향력을 보지 못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나 임영님의 기부는 일회성 반짝 기부가 아니라 매년 생일을 통해서 영시대와 함께 기부를 실천해 왔으며 산불 피해 그리고 수해 등 국가적인 재난에도 언제나 앞장서서 거액을 성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 별빛님들은 물론 여러 언론사 기자님들도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임영님의 4억 기부 그리고 사랑의 열매에만 전해진 21억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 영시대와 임영님의 그동안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사랑의 열매 4억 기부를 포함해 21억 기부금액 총정리해드리고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해피빈 콩기부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어제 마감된 해피빈 콩기부 많이 동참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했는데요. 제 채널 댓글만 보더라도 해피빈 기부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동참하신 분들도 많으셨고 자신도 어렵지만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모은 금액을 점한 분들도 많으셨는데 함께 기부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기부 모금은 현재 종료되었지만 아직도 콩기부 페이지는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기부를 이어가실 수 있네요. 특히 이번에 임영님이 사랑의 열매에 기부한 것과는 별도로 이번에 해피빈 콩기부에서 모은 기부금도 조만간 영시대 이름으로 기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앞으로 소중한 우리 별빛님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억 원이 넘는 정성은 이번 산불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인데요. 산불 피해 주민들이 다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감싸주는 포근한 담요가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피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손길, 따뜻한 위로, 그리고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일 텐데요. 우리 별빛님들 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행보에 동참하신 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분들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 대기자님의 따뜻한 일침 소식입니다. 더 팩트 강희롱 대기자님이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문제점에 따끔한 일침을 전했는데요. 임영웅 지방세 체납 보도는 속보이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언론 미디어 기초 입문서에 기자가 선택하고 쓰는 것은 무엇이든 기사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는 전제가 있다며 제대로 된 기자라면 근거 없이 아무거나 막 쓰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기사는 팩트가 왜곡되지 않으면서 육하 원칙이라는 분명한 사실 전달이 기준이며 기자가 자신의 바이라인, 즉 자신의 이름을 달고 쓰는 기사에는 그만큼 책임감과 의무감이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연예기자로 잔뼈가 굵었는데 레거시 미디어 종이신문 시절부터 지금의 인터넷 미디어까지 30여 년 이상 대중문화 기자로 한 우물을 판 자부심도 있는데 최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말 그대로 아무거나 막 쓰는 일부 기자들의 행태를 보면 부끄럽고 낯뜨거울 때가 많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미디어가 막 활성화된 2000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단독 보도 기사는 40배가 넘게 급증했다는 조사가 있는데 별것 아닌 것에도 모두 단독이 되고 이런 단독의 오남용은 결국 늑대 소년이 되어서 모든 언론 기사의 신뢰도에 먹칠하는 부메랑이 된다며 나중에는 진짜 특종 같은 단독 기사마저 무시될 수 있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낚시성 어그로 기사와 왜곡, 남발은 모든 선량한 기사의 신뢰도에 먹칠을 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의 경우는 우편물 수령 착오 또는 행정 절차상 발생 가능한 통상적인 해프닝인데 이를 아예 작정하고 왜곡하는 기사가 생겨났다면서 이는 큰 문제였다고 짚었는데요. 다름 아닌 유명 연예인의 여론몰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해프닝에 대해 일부 매체는 어김없이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기사로 매도를 했는데 탈세 같은 엉뚱한 단어도 끌어다 써 흠집 내비에 급급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를 하면 되지만 사실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왜곡이 됐다며 이런 낚시성 어그로의 기사들의 목적은 단 하나로 스타 이름값에 편승해서 조회수를 높여보라는 술수라며 이는 불량하고 악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는 기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벌써 4월이 왔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들이 반겨주는 계절이라서 더 기분 좋고 행복한 느낌이네요. 특히 4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임영님의 신곡 앨범을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에 더욱더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임영님의 상큼한 모습이 담긴 4월 달력에 정말 다양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가득 차기를 기대해봅니다. 실제로 이번 4월 달력은 임영님의 시즌 그리팅 화보 사진인데요. 스트라이프 줄무늬 셔츠와 니트를 입은 모습으로 손을 턱에 대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살짝 옆을 바라보는 모습인데 싱그러운 4월의 햇살처럼 임영님의 미모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인데요. 임영님과 관련된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만우절 관련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과거에도 임영님과 관련된 재미있는 만우절 농담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팬들은 알면서도 속아주는 낚시질이 재미있다며 유쾌한 반응을 보여주었죠. 과연 오늘은 임영님이 어떤 만우절 이벤트가 진행되어서 팬들을 기쁘게 해줄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4월의 첫날 임영님의 어마어마한 기부 소식으로 시작해 하나은행 촬영 비하인드 소식과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하나은행 비하인드 소식입니다. 3월 31일 오후 임영님의 하나은행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제목은 하나의 히어로 열일 모먼트 모음이었습니다. 1분짜리 영상이라서 보면서도 짧아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하나은행의 히어로 임영님이 광고 촬영하는 날 임영님은 검지손가락으로 하나를 상징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삼섬옥수의 손으로 따라하기도 힘든 디테일이 살아있는 손가락 하트를 전했네요. 안경 하나 걸쳤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대학원생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직장인 같기도 했는데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꼼꼼히 따져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컬러 초록색 상의를 걸치고 가볍게 팔짱을 낀 다음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보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모든 게 A컷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영님의 광고 영상에서 자주 보는 그림인데 어느 것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든 사진이 마음에 쏙 드는 A컷입니다. 감독님들 그 중에 하나 고르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네요. 흰색과 초록색을 번갈아 입으며 하나은행 브랜드 이미지를 잘 전달하는 임영님, 젊고 건강한 신뢰가 가는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었는데요. 이날도 훤칠한 기럭지와 우월한 피지컬은 감추지 못했고 핑크핑크한 꽃다발을 들고 있는 임영님, 그냥 들고만 있어도 즉석에서 화보가 완성되었는데 이 꽃다발은 다음에 어디로 갔을지도 궁금해졌습니다. 25년 청사의 해를 맞아 청사 별돌이와도 한껏 찍었는데요. 인형들도 행복해하는 모습이 부럽기만 하네요. 부드럽고 매끈하게 촬영이 마무리되었죠. 다음에 이어진 것은 광고 영상 촬영이었는데요. 성실하고 준비성 있는 임영님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스태프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촬영하러 들어가는 뒷모습도 무대에 들어가는 배우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빨간색 의자가 있는 객석 한가운데 임영님이 흰 상의를 입고 혼자 조명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광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손님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찍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영님의 손길이 다 의자를 터치하면 광고에서 본 것처럼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면 처리를 해서 광고에서 나왔던 분들의 사연과 자막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심을 다하는 임영님의 표정과 진지한 눈빛, 다정한 손길, 연기의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한 컷 한 컷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만족스러운 임영님과 스태프들의 표정, 연금은 하나은행에서 임영과 약속이라는 자막이 나오고 임영님이 불끄러미 바라보는 영상이 나왔는데 약속을 안 할 분들이 어디 계실지 궁금해졌네요. 임영님은 섬섬옥수 부드러운 손으로 의자를 어루만지며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요. 이날도 완벽한 연기에 스태프들의 박수를 받으며 가뿐하게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하나은행과 히어로 콜라보를 기대해달라는 자막이 나왔는데 팬들은 언제나 기다리면서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콜라보,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순식간에 하나은행 유튜브에는 수천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임영님과 하나은행을 응원한다는 내용도 많았고 하나은행의 탁월한 안목과 선택을 지지하고 축하한다는 내용, 신뢰의 아이콘 임영님과 하나은행의 콜라보가 기대된다는 내용, 그리고 연금은 무조건 하나은행이라며 미리미리 노후 준비하겠다는 사항과 임영님이 하나은행에서 연금 받을 때까지 쭉 함께 하자는 의견까지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키노라이츠 1위 소식입니다. OTT 콘텐츠 통합 검색 플랫폼 키노라이츠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집계된 4월 1주차 통합 콘텐츠 랭킹을 공개했는데요.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이 2주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은 2024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양일 동안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콘서트 안팎으로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켰던 공연 실황 영화를 담은 영화인데요. OTT 공개 이후 꾸준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콘텐츠 통합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위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가 차지했는데 임영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는 장면이 화면에 나와서 더욱더 팬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영화는 2주 전에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주 보물섬에 밀려서 2위가 되었는데요.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키노라이츠는 주간 통합 콘텐츠 랭킹 이외에도 OTT 서비스의 종합 인기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트렌드 랭킹 차트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 왓챠, 쿠팡플레이의 콘텐츠 랭킹 차트를 제공하고 이 순위는 10만 건 이상의 영화와 드라마, TV 예능 데이터와 국내 미디어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산출되는데 임영님의 영화가 모든 콘텐츠 중에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놀랍기만 합니다. 다음 뉴스는 영웅시대 기부 내용입니다. 임영님 팬덤 영웅시대의 공식적인 기부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국가적인 위기에 우리 영웅시대가 얼마나 큰 힘을 전하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영웅시대 지역 소모임의 기부는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부와 봉사가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영웅시대가 전한 공식 성금 모금과 기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영웅시대의 첫 번째 대규모 모금은 2020년 수혜기부 성금 모금인데요. 당시 기사를 보면 가수 임영님 팬클럽 영웅시대가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8억 9천여만 원을 기부했다면서 팬카페 공지글을 통해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게 8억 9,668만 2,219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기부금은 10일 동안 모금을 했으며 성금은 수해지역 긴급복구 지원 및 수해 피해 가정의 생활가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죠. 한편 당시 희망을 파는 사람들 측은 24년 NGO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팬덤은 처음 만난다며 수재민 돕기 모금 중에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기부 금액이 가장 크다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희망을 모아주신 영웅시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팬클럽 영웅시대는 다시 한번 국가적인 재난에 힘을 모았는데요. 지난 2022년 3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2억 6천만 원을 모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클래스도 갑 임영웅 팬클럽 산불 피해 복구 위에 2억 6천만 원 기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앞서 1억 원을 기부했던 임영님의 뜻에 힘을 모아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며 영웅시대는 최근 산불이 난 경북과 강원 등 피해 지역 구호를 위해서 2억 6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기부금은 대양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북 및 강원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과 생계비 등의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에 앞서 팬클럽 소모임도 릴레이 기부를 진행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한편 2023년 7월에도 놀라운 기부는 이어졌는데요. 임영님 팬클럽 영웅시대는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서 사랑의 열매에 4억 2,6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임영님의 기부에 이어 집중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서 팬클럽 영웅시대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억대 성금을 기부했는데 2023년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진행했으며 나흘 동안 4억 2,600여만 원을 모아 21일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이를 나흘간의 기적이라고 전하며 팬클럽 영웅시대는 스타의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면서
기부금은 온라인 기부 포털 사이트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21일 사랑의 열매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시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재민들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소감을 전했고, 사랑의 열매 측은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면서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 곳곳에 전파해온 영시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영시대와 같이 스타와 팬클럽이 함께하는 나눔 선행은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모범적인 사례로 대형 팬덤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이후에도 함께 걷기 노뎀나무에 기부금을 전했으며 영광지역 아동센터에도 연속해서 해피빈 기부금을 전했는데요. 이후 이번 2025년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6억 기부를 전하면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점은 이날 기부를 모금하며 팬클럽 영시대가 보여준 마음가짐인데요. 이번 6억이라는 놀라운 정성은 이번 산불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사회가 아직도 따뜻한 온기를 나눈다는 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죠. 정말 산불 피해 주민들이 다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감싸주는 포근한 담요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영시대의 마음이 정말 감동인데요. 실제로 피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손길, 따뜻한 위로, 그리고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인데, 이를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기적을 만들었다는 점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며 임영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놀랍고 또 놀라운 임영님과 영시대의 10억 기부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칼럼이 보도되었는데요. 탑스타 뉴스 김경애 기자님은 임영님을 왜곡하는 사람들 좌절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이번 임영님과 영시대의 기부를 계기로 그동안 일부 언론사와 악플러들이 전했던 기사와 댓글의 문제점을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을 인용해서 언급하고 앞으로 절대 임영님을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라는 당부를 전했네요. 먼저 기사는 성경의 한 구절로 시작했는데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이들은 조용하고 깊은 사람들이라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 모여있는 곳이 임영님의 팬클럽 영시대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영시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서 모금한 성금 6억 912만 8,800원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를 했는데, 그동안 영시대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서 기부한 누적 금액은 21억여 원이라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가수 임영님에게서 받은 선한 영향력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을 언급했는데요. 임영님은 팬들의 물질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않기로 유명한 가수라며 지난 2021년 11월 5일 물고기 뮤직은 공식 공지를 통해서 임영님이 손편지를 제외한 모든 서포트와 선물은 정중히 사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덧붙여 자신에게 보내주는 팬들의 소중한 마음이 더 좋은 곳에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고, 이후로 임영님은 이 약속을 굳게 지켜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팬클럽 영시대는 임영님의 이런 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의 뜻에 따라 우리 사회에 작은 씨앗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해피빈을 통해서 2020년 수해 복구 기부 8억 9,668만 2,219원을 시작으로 2025년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은 물론 사랑의 열매 나눔 리더스 클럽 가입, 지역별 연탄 봉사, 취약계층 생필품 후원, 급식 봉사 등 꾸준한 기부와 봉사를 이어온 결과 지금까지 총 36억 9,660만 954원에 달하는 기부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영시대를 두고 팬클럽이라기보다는 임영님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 봉사단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며, 무명 시절부터 이어온 임영님의 기부와 봉사,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의 선한 행동이 팬클럽 영시대를 이토록 찬란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지난 28일 팬클럽 영시대의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성금 4억 원을 기부했으며, 임영님이 그동안 사랑의 열매에 기부한 누적 성금은 총 21억 원에 달하는데, 기부뿐만 아니라 콘서트 현장에서 보이는 그의 선행과 배려심, 그리고 임영님이 진심을 다해서 들려주는 위로와 감동은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임영님의 이런 모습을 손바닥으로 가린 채 이유 없는 비난과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임영님을 흠집내기에 아까운 시간들을 흘려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며, 일부는 이는 스타이니까 겪어야 하는 유명세라는 근본 없는 말로 임영님을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끊임없이 임영님을 괴롭혀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임영님 말 한마디를 왜곡하고 지방세 체납을 탈세로 몰아가며 임영님을 옥죄어오고 있다고 전했으며, 심지어 임영님이 팬들의 돈으로 기부를 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서 호의호식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제 철칙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여러 마디의 말로 포장하기보다는 인내하여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때론 느리더라도 천천히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임영님의 깊은 배려심이 그들에게는 사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을 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그들에게 김경애 기자님은 공자의 자절사를 들려주고 싶다고 전했네요. 실제로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자절사는 공자님이 오랜 경험과 통찰을 통해서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무의라며 함부로 단정하지 마는 것이고, 둘째는 무필, 자신이 옳다고 믿지 말라이며, 셋째는 무고, 끝까지 고집부리지 말고, 넷째는 무아,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말이라면서, 일부 언론과 악플러들은 임영님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거짓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스스로를 속이지도 않아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임영님에게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이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류 석부전, 강물은 흘러가도 강바닥의 돌은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자세로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한 길을 꿋꿋이 가고 있는 겸손한 가수 임영님을 더 이상 흔들지 말기를 바란다며, 임영님이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음악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김경애 기자님의 임영님에 대한 진심을 잘 느낄 수 있었던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과 영시대의 자랑스러운 기부에 대한 칼럼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엄청난 초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는 넷플릭스 주간 랭킹 소식과 언론사 공감 랭킹을 싹쓸이하고 있는 임영님의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언론사 공감 뉴스 싹쓸이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선한 영향력과 영시대의 기부 소식이 이틀 연속 포털 뉴스 공감 랭킹을 싹쓸이했네요. 특히나 새벽 시간에 전해진 공감 랭킹은 임영님의 사랑의 열매 기부 소식 이외에도 다양한 투표 소식과 추가 기부 소식 등이 많은 팬들의 공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새벽 3시에 집계된 하루를 정리하는 공감 뉴스는 1위부터 10위까지 뉴스를 모두 임영님 소식으로 가득 채웠고, 20위 순위까지 보아도 단 한 가지 소식을 제외하고는 19개 모두 임영님의 기사가 전해졌네요. 먼저 4월 2일 새벽 공감뉴스 1위 뉴스를 보면 임영웅 생활력도 만렙, 어떤 상황에도 가족 챙길 것 같은 스타 1위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DC인사이드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가족 안 굶길 것 같은 생활력 강해 보이는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한 결과 임영님이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네요. 이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된 설문인데 임영님이 25%의 투표율로 1위를 차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2위와 3위 기사는 선한 스타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2위 기사 제목은 선한 영향력은 쭉 임영웅 가왕전 상금 200만원 환아 치료비로 라는 내용이었는데, 가수 임영님이 선한 스타 3월 가왕에 또다시 이름을 올리며 획득한 상금 200만원을 소아암과 백혈병, 희귀 난치 질환 환아 치료비로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3위 기사도 임영웅 난치질환 환아 긴급치료비 지원, 영시대와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선한스타 기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전해진 상금 누적 기부금은 총 9,996만원이 되었다며, 임영님과 영시대의 10억 기부에 이은 임영님의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한편 4위부터는 임영님과 영시대의 기부 소식으로 채워졌는데요. 역시 히어로는 다르네, 영시대와 10억 기부, 여전한 선한 영향력, 그 가수의 그 팬, 임영웅 팬클럽 영시대 산불 피해 6억 기부, 영시대 4년간 누적 기부액 총 36억 9,660만원 등이 공감 뉴스를 채웠습니다.
그 밖에도 임영임의 펜앤스타 솔로 랭킹 뉴스와 넷플릭스 폭삭 소가수다와 드라마 보물섬을 제치고 키노라이츠 1위를 탈환한 소식 등이 공감 뉴스 30위까지를 가득 채웠는데요. 앞으로 임영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중심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과 자랑스러운 기사와 기록들을 가득 전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뉴스는 넷플릭스 주간 차트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최장기 영화 차트 기록이 달성되었는데요. 임영임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8주 연속 넷플릭스 주간 탑10에 연속 진입했다는 내용을 직접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기분 좋은 점은 지금까지 임영임이 기록했던 넷플릭스 주간 랭킹 중에 가장 높은 랭킹을 보여주었다는 점인데요. 무려 주간 랭킹 2위를 차지했네요. 실제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주 동안 집계된 전문 사이트 통계 자료를 보면 임영임 영화는 넷플릭스 주간 랭킹 2위에 랭크되었는데, 영화가 공개된 지 2달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간 랭킹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현재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인기가 더 올라가며 굳건히 차트를 지키는 모습이 자랑스러운데요. 지금까지 넷플릭스에 2개월 이상 초장기간 동안 랭킹 내에 들었던 영화가 또 있었을까 궁금해지네요. 혹시 우리 별빛님들 해당 통계 자료 알고 계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전문 랭킹 해외 사이트의 주간 탑10 랭크를 보면 1위는 계시록이며 2위는 임영임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고 3위는 일렉트릭 스테이트인데요. 정말 수많은 영화가 신규 진입해도 단기간 반짝 인기를 얻고 사라지는데, 임영임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은 엄청난 차트 지속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분 좋은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역주행을 한다는 점이죠. 첫 주차 주간 랭킹 6위를 차지했고, 두 번째 주차 5위, 그리고 3주차에서도 5위, 그리고 4주차에서는 6위, 그리고 5주차에 7위에 올랐는데 6주차부터 4위로 급상승한 뒤 7주차도 4위를 지켰고, 드디어 8주차 2위로 뛰어오르며 1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데일리 랭킹에서의 선전이 큰 작용을 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임영임 영화는 2달 동안 데일리 랭킹 60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웠으며, 정말 임영임의 별명인 차트 지방령은 음악 차트뿐만 아니라 OTT 차트까지 적용되는 것 같아서 진정한 차트의 제왕 모습을 제대로 입증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임영임의 영화 설명도 인상적인데요. 임영웅 I am hero the stadium 2위라는 표기에 영문으로 단독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한 임영임이 서울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감격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많은 팬을 열광시켰다는 설명과 함께 하이라이트로 상위 10위 안에 8주 연속 등극, 이번 주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 탑10에 올랐으며 해당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선택된 지역에서 제공되는 상위 탑10 랭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이 다시 한번 힘을 합해서 도전할 목표가 바로 넷플릭스 데일리 랭킹 1위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주 4일 연속 2위를 했지만 아슬아슬한 차이로 1위를 못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역주행의 힘을 보여주는 우리 별빛님들의 힘으로 임영임 영화가 큰 도약을 하며 기적같은 1위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초장기 스테디셀러가 된 임영임의 I am hero the stadium에 3개월 연속 탑10을 기원하며 나아가 100일 연속 랭크 진입이라는 최고의 기록을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우리 별빛님들과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노미네이트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KM 차트 시즌 베스트 스프링에 후보로 오르며 앞으로의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네요. 실제로 글로벌 스탠더드 K-POP 차트 KM 차트는 2025 KM 차트 시즌 베스트 스프링 후보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14일까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시즌 베스트 스프링은 2025년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 및 음원의 상을 수여하는 투표입니다. KM 차트는 2025 시즌 베스트 스프링에 기존 6개 부문과 더불어서 스페셜 부문인 베스트 솔로를 추가하고 총 7개 분야를 시상하는데, 후보 명단에는 임영웅을 포함한 여러 아티스트가 대거 포진되어서 뜨거운 투표 열기를 예고했다고 전했네요. 한편 임영웅은 베스트 K-뮤직 음원 부문에 후보에 올랐는데요. 총 20명의 아티스트가 노미되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2025 시즌 베스트 스프링 선호도 조사 투표는 애플리케이션 마이원픽과 아이돌 챔프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선호도 조사 결과는 각각 앱당 50%의 비율로 점수 집계 및 반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5 시즌 베스트 스프링 부문별 시상은 KM 차트 데이터 점수, 전문 심사위원단 평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객관적인 지표로 이루어지며 각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는 2026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의 유니버셜 골든 베스트 후보로 자동 노미네이트 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는 인터파크 소식입니다. 오늘 한 언론사에서는 콘텐츠 시장 대중화, 놀 유니버스 작년 공연 티켓 거래액 11% 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며 인터파크 티켓팅 중에 임영님의 콘서트 관련 소식을 언급해 주었네요. 기사에 따르면 놀 유니버스가 2024년 한 해 동안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서 판매한 공연 티켓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도 국내 공연 및 여가 콘텐츠 시장의 대중화와 소비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약 11% 증가했으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0% 이상 신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언급을 전했는데요. 콘서트 부문에서는 임영님의 콘서트 I am Hero the Stadium이 가장 많은 관람객들의 선택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관계의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가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이 다채롭고 개인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임영님 콘서트의 힘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KBS 뉴스에 임영님의 기부 소식이 아침과 저녁으로 집중 보도되면서 중요한 뉴스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이슈컬처에서 자세한 내용이 전해졌고 저녁에는 9시 뉴스에 언급되었습니다. 먼저 저녁 9시 뉴스에는 뉴스 마무리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라며 기부 명단을 소개해 주었는데 임영님과 영웅시대가 나란히 올라서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었네요. 해당 자막을 보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해진 산불 피해 지원 성금이라는 자막이 써 있었는데요. 임영웅 가수 팬클럽 영웅시대라고 표기한 점이 눈에 띄네요. 그 옆으로 10억 910만 원이라고 구체적인 금액도 표기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10억이 넘는 놀라운 금액은 그 아래 금융그룹과 기업들의 기부액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서 더욱더 놀랍고 자랑스러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탑클래스 금융그룹들과 함께 소개되며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한다는 점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아침에는 KBS 뉴스광장 이슈컬처에서 소개되었는데요. 가수 임영님의 팬들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6억 원을 기부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산불 관련 기부금 중 팬덤 단위로는 가장 큰 규모라면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임영님 팬들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온라인 모금을 진행했고 이렇게 모인 6억 900여만 원을 팬클럽 영시대라는 이름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해 주었죠.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임영님과 소속사가 먼저 각각 3억 원과 1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의 모금 참여가 크게 늘었다고 전해주었는데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정성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팬카페에서 처음으로 해피빈 콩기부 모금을 할 때 전했던 감격의 글이 생각나는데요. 갑작스럽게 닥친 산불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진 분들이 늘어나면서 먼 발치에서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움이 커가고 있다며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병복을 빌며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슬픔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손길, 따뜻한 위로, 그리고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이라며 기부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결국 지난 3월 26일 수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모금활동을 진행했고 소중한 마음을 모아 다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감싸주는 포근한 담요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애써주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이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는데 정말 KBS의 아침과 저녁 메인 뉴스 방송을 통해서 임영님과 영시대의 기부 소식이 전해져서 더욱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금융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KBS 뉴스에 연속 소개되었다는 임영님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봄 기운 살랑살랑 느껴질 때 기대해보는 봄캐롤 소식, 그리고 숙면을 취할 때 임영님의 생각이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내용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생각이 숙면을 도와준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개그우먼 이성민님 잘 알고 계시죠? 이성민님은 나는 꼰대다 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잠이 안 와요. 숙면과 우울증 극복법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특히 임영님을 생각만 해도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숙면을 위한 추천법을 전했는데 자기 전에 따뜻한 것을 먹고 나면 몸이 약간 이완되기에 숙면에 도움이 되어서 차를 마셔도 되고 허브차 같은 것을 카페인 없는 것으로 드셔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커피는 잠자는데 도움이 절대 안 되는데 카페인으로 잠을 못 잘 수 있으니 꼭 피하시라며 또한 스마트폰 사용도 안 하시는 게 숙면에 좋다고 전했네요. 또 다른 방법은 반신욕 같은 것이 있는데 따뜻한 물에 몸을 누이고 나면 나왔을 때 조금은 개운하면서 약간 나른하면서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냥 완전히 쓸데없는 공상을 하며 생각을 분산시키면 좋다고 전했습니다. 보통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하면서 양을 세는 것은 하지 말고 기왕이면 기분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사우디 황태자로 태어났다거나 등의 허황된 상상을 하면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분 좋은 것을 생각하면 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간다고 생각하면 그 전날 막 설레서 잠을 못 잤고 내일 데이트가 있으면 또 설레서 잠을 못 잤는데 이는 현실적인 일이고 내일 있을 일이라면서 잠을 못 자는데 현실적이지 않고 거의 불가능한 행복한 상상을 하면 우리 생각이 분산되어서 잠을 잘 잘 수 있으니 허황된 좋은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내 옆에 지금 임영님이 있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만 해도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전하자 진행자 이성민님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다는 반응을 전했는데요. 정말 임영님과 함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고 가슴이 벅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명상이 비슷한 것일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은 머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한 마음이 분산되어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우디 황태자 같은 상상은 어느 정도 생각이 분산돼서 잠이 잘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영님 생각을 하면 오히려 가슴이 설레서 잠을 더 못 잘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론 임영님이 옆에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임영님을 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티켓팅으로 실현 가능한 일이라 가슴이 벅차서 잠을 잘 못 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전문가 원장님의 말이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한편 또 하나 우리 별빛님들이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 주었는데 바로 잔잔한 노래를 듣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영님 노래는 아주 부드럽고 은은한 노래가 많기에 작게 음악을 틀어놓고 잠을 청해도 아주 잘 올 것 같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숙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머리에 행복한 생각이 많을 때 잠을 잘 수 있으니 어렵고 힘든 일 다 내려놓고 임영님의 좋은 생각만 하면 숙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봄 캐럴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봄철이면 늘 생각나는 벚꽃이나 봄철 관련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요. 그동안 잘 알려진 노래로서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있습니다. 보통 3월이 되면 차트 순위가 상승을 하며 4월을 맞아 최상위권 역주행을 매년 보여주고 있는 곡인데요. 특히나 벚꽃 연금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매년 봄만 되면 음원 차트에 재진입하면서 상위권에 올라오는 스테디셀러 곡인데 겨울 크리스마스 캐롤처럼 봄에 만나는 시즌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영님 앨범에 이와 같은 특정한 시즌에 만날 수 있는 계절별인 캐럴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반응이 팬들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봄과 관련된 봄 캐럴은 멜론에서도 장기 집권을 하는 노래라 임영님에게 봄 캐럴 봄 노래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4월을 맞아 수십 년이 흘러도 스테디셀러가 되며 봄만 되면 흘러나오는 노래를 임영님을 통해서 전달받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봄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 시기라 임영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벚꽃 엔딩이나 봄 사랑 벚꽃 말고 봄봄봄 등의 유명한 곡 그 이상으로 히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새롭게 차트에 역주행 진입하는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캐롤 All I Want for Christmas라는 곡이 잘 알려져 있는데 임영님의 신곡이 이러한 봄철 시즌송에 포함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영시대와 임영님에게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요. 바로 이제 나만 믿어요가 5주년 생일을 맞은 날이죠. 정말 그동안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물해준 이나밋이 발표된 지 벌써 5년이 되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나밋은 우리 별빛님들 처음 듣고 그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에 빠져서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곡인데,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노래로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나만 믿어요는 지난 2020년 4월 3일 발매됐는데요. TV조선 미스터트롯 진 특전으로 받았던 곡으로 히트 작곡가 조영수님이 작곡을 하고 히트 작사가 김이나님이 작사한 곡이죠. 발매된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멜론 차트 탑백에 오르는 등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초장기 베스트셀러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젠 나만 믿어요는 스탠다드 팝 발라드와 트로트가 만나서 완성된 곡으로 새로운 발로드 장르로 불리고 있는 곡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한 곡으로 임영님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 섬세한 감정 사운드가 어우러져서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는 곡으로 아카펠러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불리면서 화제를 끊임없이 몰고 온 최고의 명곡입니다. 임영님은 이제 나만 믿어요를 MBC 가요 프로그램 쇼 음악 중심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당시 K-POP 아이돌이 주름 잡던 가요 프로그램에서 신곡을 공개한 것이 정말 센세이셔널한 일이었는데, 특히 종편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화제몰이를 했던 가수에게 공중파 가요 프로그램이 빗장을 연 곡도 의미 있는 일로 평가받으며 당시 임영님의 화제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결국 이제 나만 믿어요는 5년 동안 수많은 팬들이 사랑하며 엄청난 인기를 몰고 왔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연속 차트인 기록이죠. 이제 나만 믿어요는 발표한 이래 5년 가까이 100위권 밖으로 빌려나지 않았는데, 얼마 전 5살 생일을 바로 앞두고 단일곡으로 멜론 1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면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지만 아쉽게도 탑100 차트에서 내려가서 즐거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90위권에 머물면서 변함없는 힘을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이제 나만 믿으라며 한국 가요계에 당당히 발을 내디딘 임영님은 이후 I am hero 앨범을 비롯해 폴라로이드, 런던보이, 모래알갱이, 두오다이, 온기 등을 거치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새로운 2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는 정말 다양한 버전을 볼 수 있는 곡이죠. 팬들마다 좋아하는 이나밋 버전이 각각 다른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개인적인 무대는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나밋에서 가장 오래전에 올라온 영상은 2020년 4월 3일 Trust in Me라는 제목의 음원 영상인데요. 이제 나만 믿어요를 발매했을 당시에 올라온 음원 영상으로 현재 1065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란을 보면 영문 제목으로 Trust in Me, 이제 나만 믿어요로 설명되어 있고, 발매일 4월 3일과 김이나 작사, 조영수 작곡, 조영수, 이유진 편곡이라고 적혀 있었네요. 다음 영상은 2020년 4월 6일에 올린 임영님의 직캠 라이브 이제 나만 믿어요 공약 이행 영상인데요. 화면 속 임영님은 휴대전화를 마이크 삼아서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기 이틀 전에 임영님은 쇼 음악 중심에 출연해서 꿈에 그리던 음악방송 데뷔 무대를 펼쳤는데요. 무대 클립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겼을 경우 이제 나만 믿어요 직캠 라이브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를 이행했던 영상입니다. 현재 이 영상은 155만 뷰를 기록하고 있네요. 다음 영상은 해인사 추모의 음악회 영상인데요. 현재 1016만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경남 합천 해인사 특별 무대에서 불렀던 이 곡은 미스터트롯 방송 이후 첫 번째 팬들과의 직접 만남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호소력 있는 임영님의 목소리가 퍼져나오자 관객들이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하는 감동의 장면도 연출되었던 무대였는데, 얼마 전 1000만을 돌파했는데 벌써 16만 부가 늘어났습니다. 한편 현재 임영님 유튜브에 올라온 이제 나만 믿어요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차지한 영상은 2020년 트롯 어워즈에서 불렀던 이제 나만 믿어요 영상인데요. 현재 2028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튜브에 있는 이제 나만 믿어요 곡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여주는 곡인데요. 당시 임영님은 트롯 어워즈 6관왕을 차지하면서 이를 자축하는 무대를 만들어 주었는데, 화이트 핑크빛 의상과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무대 배경이 인상적인 동영상이었죠. 또한 임영님 뮤직비디오 이제 나만 믿어요도 있는데 피아노 버전으로 올린 영상입니다.
현재 1142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곡과는 조금은 다른 클래식과 왈츠 느낌을 넣어서 깊은 감성을 자아내는 곡입니다. 특히 장르에 따라서 무한 변신 가능한 폭넓은 보컬 스펙트럼도 장점이지만 가사와 멜로디에 따른 적절한 표정 변화로 곡의 감정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레전드 곡을 만들어 주었다고 평가받는 곡이죠. 한편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이제 나만 믿어요도 두 곡이 있는데요. 먼저 임영웅이 보컬의 여신에서 이혜린님과 함께 불렀던 듀엣곡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후렴구에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역대급 환상 무대를 만들어 주었는데 지난번 임영웅이 뽕숭악당에서 대학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아카펠라 형식의 이제 나만 믿어요도 현재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웅 채널 이외에 다른 채널에서 올린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요. 미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서 올린 녹음실 동영상이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511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쇼 음악 중심 동영상, 가요 대제전 골든디스크 등 정말 셀 수 없는 이나밋 동영상이 팬들의 인기를 얻고 있네요. 한편 5주년 소식에 팬들은 이나밋 생일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5주년을 축하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모든 이에게 위로와 행복을 선물해주는 이나밋 5주년, 좋은 노래로 힘든 시기에 위로받으면서 잘 보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5주년 축하합니다. 항상 건행 응원합니다 등 이제 나만 믿어요에 대한 5주년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네요. 첫 번째 뉴스는 브랜드 평판 소식입니다. 임영웅은 4월 3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2025년 4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3위에 올랐는데요. 1위는 변우석, 2위는 손흥민님 순서였네요. 한편 4위와 5위는 아이브와 블랙핑크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포함 브랜드 평판지수 164만 1569점을 획득해서 지난 3월 브랜드 평판지수에 비해 36.88% 상승했다고 전했네요.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측정한 광고 모델 브랜드 빅데이터 2977만 7146개를 소비자 행동 분석을 통해 광고 모델 브랜드에 대한 참여지수와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브랜드 평판지수를 측정한 결과인데요. 임영웅의 하나은행 광고 영향력과 꾸준한 활동이 큰 시너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인데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분석은 광고 모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와의 관계,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는데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지수 세부 지표에는 광고 채널에 대한 가중치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공연 관련 소식입니다. KBS 뉴스광장 이슈컬처에서는 임영웅의 콘서트 소식을 전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 따르면 가수 임영웅의 공연이 지난해 가장 인기 있는 콘서트였다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의 콘서트와 뮤지컬, 연극 등 부문별 티켓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임영웅은 콘서트 부문에서 임영웅의 콘서트 I am Hero the Stadium이 판매량 1위를 차지했고 이후로 그룹 세븐틴의 투어 콘서트와 싸이님의 큰복쇼 등 대형 가수들의 공연이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네요. 또 뮤지컬 부문에서는 킹키부츠가 1위를 차지했고 프랑켄슈타인과 시카고 등 국내 창작 뮤지컬과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이 고른 인기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연극 작품 중에서는 쉬어 매드니스와 행오버 등 꾸준한 인기작과 더불어 황정민님 등 스타 배우들이 출연한 맥베스도 많은 관객을 선택을 받았다면서 임영웅의 올타임 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었네요.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어제 아주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공개되었는데요. 하나은행 머니큐레이션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하나은행 모델인 임영웅을 비롯해 지드래곤, 손흥민, 안유진, 강호동님 등 스타들의 문화적인 파워가 K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세대를 넘나드는 팬덤의 중심인 영시들을 소개하고 우리 팬덤의 영향력을 언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임영웅이 모델로 활동하는 하나은행에서 분석한 내용이라 더욱더 신뢰성 있고 전문적인 느낌이 있었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영시대를 분석한 하나은행의 머니큐레이션 소개해드리고 탑스타뉴스 김경애 기자님이 보도한 공감 가능한 칼럼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웅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톱스타뉴스 김경애 기자님은 임영웅 지능에 물들지 않고 향기로 물들이는 품격, 그의 선택은 미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임영웅의 인내하고 참아내는 성품을 언급하며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해주었죠. 기사는 과거 쓰나미에 1kg의 노를 들고선 기분이지만 팬들을 생각하며 견뎠다던 임영웅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임영웅은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견디며 이겨내고 있는 중일 것이라고 예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팬들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단단하고 행복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임영웅을 미스터 트롯 오디션에서 처음 본 그날의 기억을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전했죠. 당시 임영웅은 피고 지는 화려한 꽃들 사이에서 시들지 않는 정갈한 풀 한 포기가 유유하게 서 있는 것 같았고 수만 가지의 소리가 뒤엉킨 도심에서 맑고 깨끗한 시냇물을 소리 없이 건너는 고요한 바람 같았다며 담백하고 순백했던 임영웅의 모습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고상하고 오묘했으며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마저 느껴졌다고 고백해 주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서 임영웅은 최고의 가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임영웅은 화려한 색을 자랑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담백하고 순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스타가 되었다고 거만스럽게 팔짱을 끼고 상대를 바라보지도 않고 성공에 도취해서 교만을 부리지도 않으며 모두가 인정하는 가창력을 가졌다고 연습을 게을리하지도 않는다면서 오히려 임영웅은 더 겸손해지고 소탈해지고 친절해지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의 변하지 않는 힘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정직함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심,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정신력에서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임영웅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이 되어서 지키고 싶은 영시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며 노래 속에서조차 타인을 배려하는 임영웅의 힘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임영웅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심이 커질수록 영시대를 향한 시샘도 커져가고 있다고 전해주었죠. 하지만 임영웅은 이에 맞서지 않고 고단하고 외로웠던 날들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팬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선행을 쌓아가며 노래하고 있다며 모든 아픔을 홀로 감수하면서까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으려 하는 성품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임영웅을 보면 자신과 영시대를 지키기 위해서 진흙 속으로 들어간 연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진흙에 있어도 물들지 않고 마침내 꽃을 피워 그 자리를 향기로 가득 채우는 청결하고 고귀한 연꽃이라면서 임영웅은 해가 지면 꽃잎을 오므렸다가 아침 해가 뜨면 꽃잎을 활짝 열어서 다시 피어나는 연꽃처럼 밤새 향기를 품었다가 아침이면 자신만의 맑은 향기를 질투와 시기로 물든 그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져 묻기보다는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임영웅만의 독보적인 음악을 준비하는 미래를 선택했다면서 임영웅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감성으로 또 임영웅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으로 또다시 대한민국 마음을 희망으로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임영웅의 정규 앨범을 기다리며 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는데 임영웅을 생각하고 임영웅을 좋아하는 김경애 기자님의 마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머니큐레이션 소식입니다. 하나은행 유튜브 채널에는 머니큐레이션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세 번째 에피소드를 전해주었죠. 금융그룹답게 다양한 돈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영상이었는데 임영웅에 대한 언급이 전해졌네요. 실제로 해당 내용은 IMF 조사 결과부터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즉 문화 지식 등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이 세계 최고 1위를 차지했다며 전 세계적인 불황에도 팬덤 산업의 힘은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죠. 그러면서 임영웅과 영시대를 언급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에 8명은 스타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다면서 사실 진행하는 MC분인 최고민수님도 자신도 쑥스럽지만 영시라고 덕밍아웃을 하면서
임영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주었는데요. 특히 팬들에게도 건행이라고 경제 전문가가 인사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팬덤 문화는 1990년대 H.O.T를 시작으로 형성되었고 이제는 BTS 같은 글로벌 스타를 탄생시키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면서 이처럼 다양화된 팬덤은 이제 하나의 강력한 창작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뭐니뭐니 해도 덕질의 기본은 굿즈였다며 굿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굿즈의 시초는 처음에는 기획사나 업체가 아닌 팬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우비와 풍선 같은 것이 굿즈의 시초였다면서 이후 2000년대 후반에 응원봉이 생겨나면서 더욱 활성화가 되었다고 전했네요. 그 후 덕질의 필수템인 포토카드가 등장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임영님과 영시대를 언급했는데 팬덤 역시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미스터트롯 경연 프로그램이 일으킨 작은 변화는 중장년층 팬덤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면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58세대에게 덕질은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찾고 위안을 얻는 수단이 되었다며 특히 장르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음악을 하는 스타들을 선호한다면서 그중 임영님의 영시대가 시니어 팬덤의 대표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임영님의 성공 요인도 분석했는데 일단 임영님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팬들을 마음으로 울리는 유년 시절부터 트로트 서바이벌에서 1위를 거머쥔 인생 이야기, 이렇게 특별한 서사가 베이비 부머 세대인 팬들에게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임영님을 만들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영시대 전문가 진행자가 설명하는 내용이라 더욱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요. 그동안 58세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보고서를 써서 여러 언론에 언급되었던 하나은행 경영연구소 보고서 내용대로 임영님이 하나은행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머니 큐레이션 영상이었습니다. 한편 팬들도 해당 영상에 많은 관심을 전했는데요. 하나은행과 임영님을 응원한다며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고 오래오래 함께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어제 아주 반가운 사진들이 올라왔었죠. 매주 금요일이면 만날 수 있는 임영님의 I am 히어로 갤러리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4월 4일 금요일에는 모두 5장이 공개되었는데요. 임영님이 콘서트에서 상영한 복고풍 드라마 촬영 당시 웅 DJ의 사랑스럽고 멋진 분위기를 연출한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첫 번째는 카리스마 눈빛 장착, 그 옆에 선글라스 이모티콘이 붙어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연한 브라운색 컬러가 들어간 렌즈, 큰 선글라스를 쓰고 화려하고 큰 무늬가 있는 셔츠에 검은 가죽, 상의를 걸친 임영님이 안경테를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카메라를 응시하는 임영님의 눈빛과 포스를 보면 얼마나 이번 촬영에 집중하고 몰입했는지가 느껴지네요. 왕년에 아주 잘 나갔던 임영님의 큰형님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귀염 볼빵빵 장착 완료라는 사진이었는데요. 뮤직박스 안에 앉은 DJ 임영님이 귀에 헤드폰을 꽂고 음악을 선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볼에 바람을 가득 품고 볼빵빵한 얼굴로 어딘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임영님, 꼭 담은 입술이 정말 앵두 같으면서도 귀여운 미소년의 느낌이 물씬 났네요. 세 번째 사진은 오직 영시바라기 DJ 웅인데요. 임영님의 DJ 부스 안에서 사연을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사연을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임영님이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과거에 음악을 틀어주는 찻집이나 커피숍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하고 DJ가 틀어줄 때를 기다리던 추억의 한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임영님은 아마도 이런 경험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정말 참 잘 어울리는 완벽한 한 컷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하늘의 춤꾼 천무웅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예전에 뚝딱대던 임영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춤신 추망으로 거듭난 모습, 태어날 때부터 춤을 잘 추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군계 일학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꽤 많았음에도 임영님만 보이고 임영님만 따라가게 되는 신기한 매직을 경험하게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가죽옷에 청바지를 입고 무대를 휘어잡는 임영님의 댄스 실력에 그 시절, 그 당시로 돌아가서 임영님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뒤편의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져서 더욱더 멋지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마성의 클로즈업이었는데요. 네 번째 사진에서 좀 더 임영님을 향해 클로즈업한 모습이었는데 당시의 패션과 유행을 앞서가는 맥가이버 머리도 너무나 잘 어울렸고 임영님의 동그래진 눈을 보니 정말 귀여웠습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임영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미 뿜뿜인 사진부터 귀염귀염한 사진, 디제잉하는 모습, 무대를 사로잡으며 춤추는 모습까지 임영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참 잘 소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새로움에 도전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는 임영님의 모습에 팬들은 언제나 박수를 치며 응원을 보내는 것 같네요. 매주 금요일 임영님의 반가운 사진들이 공개돼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사진을 볼 수 있을까 궁금하고 기대됐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I am 히어로 더 갤러리 소식으로 시작해 식목일을 맞아 임영님 숲 관련 소식을 정해보고 그 밖에 임영님 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빵 터지는 퀴즈 소식입니다.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아주 빵 터지는 임영님 언급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퀴즈 보기로 임영님 이름이 나와서 큰 웃음을 주었죠. 해당 내용은 경인방송 라디오 언제나 좋은 날 체리입니다 였는데요. 어제 4월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 방송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은 금요일 방송에는 노동자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들어본다며 노무사분을 초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임영님 이름이 왜 나왔을지 궁금했는데 임영님 이름이 정답과 비슷해서 이러한 빵 터지는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실제로 방송 중에는 청취자 퀴즈를 냈는데 퀴즈 내용은 이것은 노동자의 임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명세서라며 이 명세서 이름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내용이었는데 정답은 임금 명세서였습니다. 그런데 퀴즈에 대한 보기로 1번 임금 명세서, 2번 임금님, 3번 임영웅이라고 해서 웃음을 주었는데요.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게 재미있는 보기로 임영님이 등장했었는데 역시 어디서나 빠지지 않는 임영님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ASEA 투표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2025년 5월 28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아티스트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ASEA 시상식 수상자를 위한 1차 본투표가 오늘 종료되는데요. ASEA 시상식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은 연예 매체 뉴스엔과 스타 스타일 전문 매거진 에스타일이 주최하고 ASEA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난 1년간 세계를 무대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탑클래스 K-POP 아티스트들과 아시아 정상급 가수들이 대거 참가해서 화려한 무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죠. 실제로 투표 일정을 보면 본투표 1차는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4월 6일까지 치러지는데 아직 최종 발표 전이지만 2차 투표 후보에 20위까지 오르다 보니 임영님은 이미 2차 투표 후보자로서 일찌감치 확정되었습니다. 실제로 투표 마감 몇 시간을 남긴 현재 상황, 임영님은 베스트 남자 솔로 부문에서 총 33.70%를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8.16%를 기록한 2위 뱀뱀과의 차이를 압도적으로 벌렸습니다. 정말 이변이 없는 한 임영님의 1위는 확정됐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한편 팬초이스 가수 아티스트 부분에서도 임영님은 36.68%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위는 31.67%의 B가 차지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오늘 1위 달성이 무난해 보이지만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다음 라운드에 자동 진출할 것으로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편 더 베스트 트로트 부문에서도 임영님은 39.5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위는 영탁님으로 30.38%입니다. 이 역시 임영님이 무난히 1위로 1라운드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우리 별빛님들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앞으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되는 2차 투표와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파이널 투표가 진행되는데 우리 별빛님들 긴 안목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는 아이돌 챔프, 마이 원픽, 그리고 포도알 등 여러 앱에서 참여가 가능한데 각 부문별로 1일 100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매일 자정에 투표가 갱신되네요.
실제로 지난해 임영님은 아티스트 인기상 부문과 남자 솔로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했는데 특히 인기상은 100% 팬투표로 받는 투표로 올해도 연속으로 임영님이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 별빛님들 상남자 임영님 수상을 위해서 다 함께 파이팅 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넘볼 수 없는 임영님 1위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1등은 임영웅, 나는 2등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가수 최수호님의 언론사 인터뷰 기사였죠. 제목에서도 느껴지듯 임영웅의 벽을 넘을 수 없기에 나는 1등은 힘들지만 목표를 2등으로 잡으면서 자신의 음악적인 모습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반응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멘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인터뷰는 최수호님의 첫 미니 앨범 발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임영님에 대한 언급은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새 앨범으로 트로트 차트 순위권 진입 등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최수호님은 2등을 하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왜 1위가 아닌 2위인지를 묻자 최수호님은 망설임 없이 1등은 임영웅님이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는데 모든 사람들이 1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임영웅님의 힘과 존재감에 차마 1위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번 인터뷰는 임영웅님에 대한 트로트 차트 순위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외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임영웅님이 1위를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실제로 임영웅님은 인성 부문에서 다른 아티스트들의 모범이 되는 선한 영향력과 배려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에서도 무려 4억 원이라는 연예인들 중에서는 놀라운 금액을 기부한 점도 그렇고 팬덤 영웅시대의 6억 기부로 10억이 넘는 금액을 기부한 점은 그 어떤 아티스트도 넘볼 수 없는 1위의 파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임영웅님의 광고 영향력도 그 어떤 아티스트가 넘기 힘들었던 독보적인 모습인데 브랜드 평판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에 오르면서 신뢰감 있는 목소리와 정감 가는 비주얼로 많은 기업들의 매출을 신장시키는 점도 1위로 손색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음악적인 외적인 활동에도 놀라움을 주는데 자신이 직접 리그를 창설하고 선수 겸 구단주로 뛰는 리턴즈 FC는 취미로 하는 수준이 아닌 진심을 다하는 본업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포츠 스타로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축구 능력 연예계 1위라는 점도 불변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력 또한 나날이 늘어가면서 과거인 악토버의 내면 연기와 최근 응답하라 시리즈의 콤 연기까지 잘 소화하면서 연기력에서도 1위를 차지할 것 같은 것이 임영웅님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최수호님이 언급한 가수로서의 능력과 가창력 그리고 가사 소화력이 1등인 점이 더욱더 뿌듯합니다. 후배 가수들에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존재감을 보여주는 임영웅님이 놀랍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웅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